월요일인 어제도 그 코스피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히려 좀 최고점에 돌파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는 장고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수익률도 34%를 넘어섰고요. 수익도 거의 1억 1천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지난주 27일부터 매도한 거는 실현손익은 한 1,032만 원 정도 되고요. 주로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을 매도하고 그렇게 처리했고, 계속 올라가는 주도주들,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주, 로봇주, 조선주 등은 그냥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그 나스닥 선물이 위아래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영향이라 그 수익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매 자체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요. 포지션도 지금은 두 계약 매수, 어제 장중 저점에 매수한 거, 이것은 이제 미리 내놓은 주문이 그냥 체결이 된 거죠. 시황을 보면서 매매를 한 건 아니고요. 코스피는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해서 손익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월요일장이 굉장히 많이 양봉이 크게 나면서 수익이 좀 크게 났죠. 전체적으로 수익은 양호한 편이지만 한번 이제 아무래도 이번 상승 장세의 끝이 어떤 형태로 될지를 보기 위해서 닷컴버블 때인 2000년의 일봉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AI 버블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르죠. 지금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악재가 나왔던 4월 9일날 종합주가지수가 2284를 찍고 3000과 4000을 돌파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로 보면은 거의 이제 90%가 넘는 것 같죠. 2200이니까 한 4500 정도가 100%인데 거의 100%에 가까이 근접을 해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국인이 초반에 이 상승의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었죠. 이때부터 외국인이 산 건 아니고 이 정도 때부터 이제 외국인이 가파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량 매수하면서 이제 들어왔던 장이 상승을 가파르게 하니까 현재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쪽에 좀 사고 있고, 코스피 쪽은 물론 10월 31일엔 말일효과로 많이 샀지만은 최근에는 오히려 좀 매도 쪽에 가까운 입장이고요. 선물 쪽은 좀 더 매도에 더 가깝습니다. 코이도 어제는 조금 팔았죠. 하지만 이제 금액하고 단순히 계약수나 금액으로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풋옵션 쪽을 계약수는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은 오히려 최근에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개인들 같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시작한 이제 9월 초부터 보면은 한 66조에서 86조, 한 20조 정도의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고, 상당한 규모의 돈이 이제 ETF나 아니면 기관의 펀드죠. 펀드 쪽으로 많이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자금을 받은 기관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전 한번 닷컴버블 때 끝의 상황을 한번 복습해보는 건 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2000년에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가 2000년 3월 달에 고점을 기록했고요. 그에 비해서 한국장은 2000년에 1월 달에 고점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2000년 닷컴버블 당시에는 한국의 고점이 한 3개월 정도 빨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발생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장보다 한국장이 먼저 하락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2000년의 상황은 이랬었습니다. 이때는 상승이 엄청났었죠. 이때도 IMF 때 이제 저점인 287, 이전에 저점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가파른 상승이 시작한 거는 9월 23일 이때였는데, 사실 이때 제가 이제 선물로 망했을 때가 이때였죠. 선물 매매를 이때 멋모르고 해가지고 하락 장세에 심취해가지고 이때도 이제 숏을 했었습니다. 이때 숏을 했던 선물 지수가 25, 26 이 정도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600에 가깝죠. 25, 26에 숏을 쳤다는 건 이때도 아무리 옛날이긴 하지만 참 옛날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1066.18을 찍은 게 1월 4일날, 그러니까 첫 거래일 1월 4일에 첫날 이제 고점을 기록했죠. 이제 저점부터의 상승률은
거의 2배, 3배, 4배에 가깝다고 보겠네요. 한 35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승 기간은 훨씬 길었죠. 10월로 따져도 한 12개월에 15개월 정도의 상승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하락도 있었죠. 이때 그래프만 보면은 이때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상당폭 하락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첫 거래일 날 좀 의미심장했죠. 이때는 첫 거래일 날 새천년에 2000년을 여는 날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그때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이 차트로만 보면은 중간에 이제 상승 중에 하락도 꽤 컸죠. 여기서 보면은 650에서 500까지 하락한 거니까 굉장히 큰 하락이었죠. 이것도. 하지만 이렇게 상승 장세일 때는 이 하락, 이것도 이제 단순한 이제 되돌림이었고 또 더 큰 상승이 2번이나 더 일어났습니다. 크게 보면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하락이 8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피크를 치고 떨어지는 닷컴 버블의 일봉은 이런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굳이 따진다면은 지금 뭐 비슷한 형태의 것은 지금은 뭐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태니까요. 뭐 이게 1차 상승, 2차 상승, 이걸 3차 상승으로 보일지 아니면 그냥 2차 상승으로 보일지 완전히 지금 뭐 하락의 초기는 아니겠죠. 지금 뭐 상승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락의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2000년의 하락을 봐도 한번 큰 하락이 나고 한번 되돌림이 있고 상승을 고점은 뚫었지만 더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떨어졌는데 2000년에 이때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진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1월 4일날 찍고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거의 1년 내내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도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상승을 겪고 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하락 장세에 반등 때 또다시 물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1066에서 483이니까 반토막이 더 낮죠. 하락률이 뭐 6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은 이제 거의 10개월 동안에 하락을 한 거고요. 10개월 동안 60% 정도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지수로 보면 4200이 한 2200 정도까지 폭락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워낙 이게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2200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정도까지의 되돌림인데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공부하려는 것은 2000년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인데 이 일봉은 각자가 한번 그 HTS 상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많은 공부가 되실 것입니다. 이게 상승이라는 것이 뭐 그냥 계속 상승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되돌림이 큰데 이 되돌림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고 나면은 재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지 않고 버티든지 뭐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됐을 테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재매수하는 전략이 뭐 지옥 같았겠죠. 재매수하면 또 하락해서 또 손절하고 또 재매수하면 또 손절하고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개개인분들이 이 당시에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참고할 만한 것은 이때죠. 2008년 서브프라임 때 하락을 한 건데 이것은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해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이 급락이 일어나서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뭐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것 같이 미국 주식이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한국 주식도 무너질 거고요. 그래서 굳이 닷컴 버블 때를 따진 겁니다. 그때는 미국이 하락하기 3개월 전에 한국이 먼저 선도해서 하락을 했고요. 굉장히 큰 하락이었죠. 이 하락. 1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 1년 3개월 동안 오른 것을 1년 동안 이제 하락하면서 거의 상승분의 한 60~70%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일단 보시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지 내가 이 상승 장세 때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제 빨리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사실 좀 어렵죠.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이걸 뭐 다시 상승할 거라는 걸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하락이 일어날 정도면 뭐 이 정도에서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그 재매수를 하고 물론 이때의 어떤 펀더멘탈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이때부터는 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벌써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꾸준히 오른 거라기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를 상승 장세이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의 박스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치고 올라가서 고점을 기록한 후에 긴 하락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뭐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 이런 서프라임 때 같이 이때는 훨씬 가파르게 그냥 내려왔죠.
근데 차트로만 보면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긴 합니다. 이렇게 요 중간에 하락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월봉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일봉을 보셔야지 좀 제대로 이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할 때의 패턴도 일봉을 다 보시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때의 상황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다른 펀더멘탈적인 것을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뭐 그게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죠. 단순히 이렇게 기술적인 차트로만 보고 차트로만 이때 사고 이때 빠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고, 그 당시 2000년 상황에 어떤 뉴스가 있었고 어떻게 뭐 변화가 어떤 식으로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 삼아 올린 건데요. 에코프로가 이제 주도주일 때죠. 전기차 테마가 한참 이제 2023년 뜨거울 때 에코프로가 대장주였죠. 그래서 63,000원부터 해서 15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거의 2,000 6이 12니까 2,50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엄청난 상승률이었죠.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뭐 이 정도 올라갈 수는 없겠죠. 에코프로보다 시총이 현재 굉장히 많은 상태니까요. 하지만 일봉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고 삼아서 에코프로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그 당시에 상승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일봉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직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계속 최고가를 도입하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안 나왔지만, 그런 주도주가 어떤 일봉상에 이런 차트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고점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도 매일 꾸준히 보셔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 고점을 굉장히 높이 찍었다가 이제 하락하는 긴 머리가 달린 이런 고점을 확인하는 봉이 나올 때는 이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을 기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략 매도를 하거나 하락의 큰 지점에서는 제가 댓글 투자 전략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뭐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참고가 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도 계속 상승을 지속해서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